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부터 말씀해드리면요.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1599-7770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 3분을 선정해서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추천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2분을 선정해서 신의 손 로댕전 관람 티켓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분께 2장씩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또 일주일 동안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 가장 활발히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금요일에 2분을 추첨하고 있는데요. 서울 삼성동 베가마트로에서 하고 있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또 끝까지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코스피는 16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장중에는 1585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시작된 국내 증시 유럽발 악재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오늘 약세로 출발했지만 낙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0.3포인트 하락한 15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 하락한 1589에 장을 출발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소폭 마감했지만 전날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어서 우리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에 상승 반전하면서 1600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늘장 1600선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700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현재 20억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현재 62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5포인트 하락한 4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포인트 하락한 476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하면서 보합권에서 머물기도 했는데요. 다시 기관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 개인이 유일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34억 원 매수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이 84억 원, 외국인이 65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2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10원 80전 오른 1,20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8원 급등한 1,212원에 오늘 장을 출발했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역외 환율이 1,200원대로 올라선 것이 그대로 우리 시장에 반영됐는데요. 유럽발 재정 위기에 시장의 불안 심리가 고조된 상황에 북한과의 관계도 긴장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가 약세장 속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 상원에서 금융개혁안이 통과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유일하게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국내 은행주 역시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신한지주가 0.5% 현재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1% 오르고 있고 외환은행이 4%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2%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약세장 속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확산되면서 수주 취소 등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3%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1% 오르고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3%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렸는데요.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관련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8% 급등하고 있습니다. 빅텍도 4%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중공업 역시 3% 이상 오르면서 방위산업주 오늘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삼성이 개놈 프로젝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놈 프로젝트,
바이오와 헬스 등 삶의 질에 관련된 신사업 프로젝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인데요. 삼성의 이 같은 발표에 바이오 시밀러즈와 헬스케어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헬스케어 관련주인 비트컴퓨터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마크로젠 역시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인성정보가 7% 급등하고 있고 팜스웰 바이오가 8%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최도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증시에 등장했던 삼성생명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3.7% 하락하면서 10만 3,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1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요. 특히 모건스탠리 창구에서 외국계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 같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에는 시가총액 4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는 6위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장 초반에 매수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현재 이 시각 매도로 돌아선 상태고 오늘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상당 부분 많이 줄였는데 현재는 지난 거래일보다 1포인트 정도 내려간 1,598선에 걸려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218원 선까지 급등했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된 것이 역시 환율 상승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환율이 천안함 사태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괴국민 담화문 이후에 1,707원 선까지 그 오름폭을 다소 내린 상태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장 이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는 1,585까지 내려갔었거든요. 하지만 낙폭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1,600선 지지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4월 말 고점을 비교로 한번 말씀드리면 고점 대비 약 1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 다우 지수가 전일에는 반등을 했지만 그 전일에 약 4% 가까운 폭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2, 3% 정도의 급락세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우가 만을 간신히 지지하면서 코스피도 오늘 1600이 간신히 지지되는 그런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241선도 지금 무너진 상태고 종가 기준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1,500선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악재가 역시 계속 불거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지만 손절은 지금 타이밍에서 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급도 지금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많이 잦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약 지금까지 빠져왔던 약 150포인트의 약 30%에서 50%에 해당되는 1650에서 1680 정도까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직까지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매도로 대응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우리 국내 증시는 유럽과 미국의 급락장을 피해갔었는데요. 오늘의 낙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내주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인 아토라는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 종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전공정 장비하고 후공정 장비로 나눠집니다. 예, 아토는 전공정 장비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반도체용 PCV라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단독 독점 공급하는 업체로 작년 영업이익이 약 100억 정도 됐는데 올해 1분기에만 그것을 초과하는 즉 120억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그런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거의 10,000원 가까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증시 조정이 이어지면서 고점 대비 약 20, 30% 정도 낙폭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2,200억 정도인데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이 약 3, 4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차트적인 것을 무시해서라도 지금 상당한 저평가 상태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경기 자체가 꺾인 게 아니라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급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꼭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가는 지금 가격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000원 정도,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 관련주 오늘은 아토를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오셨습니다. 현재 아토가 6,69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가격대쯤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5,000원 정도를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츠증권 방송의 서일교 소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일교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 소장님. 네네.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가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600선에 딱 걸려 있는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장도 1600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쉔커님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의 치수의 상황은 1600포인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1600포인트, 1600포인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1600포인트라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정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증시는 지금 약간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살짝 소폭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이 반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외국인들이 지금 소폭 매수세가 장 초반에 좀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또 매도로 지금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누차 강조 드리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현금 비중을 좀 높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치수는 바닥을 찍으려면 제가 봤을 때 멀었습니다. 예, 아직 한참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한 의위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 일단은 유럽발 재정 위기 이러한 그 악재는 어디에서부터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냐. 이것이 일단 관전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영국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된다는 어떤 뉴스가 보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안정화가 제일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럽발 재정 위기가 실질적으로는 영국이 가장 큽니다. 예, 가장 크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어떤 안정화가 일단 첫 번째로 보도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망을 하자. 그다음 두 번째로 독일에서 이제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증시 악재가 되면서 지난 또 주말에 상당히 또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반드시 이 독일 공매도 금지가 실질적으로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하이닉스라든지 우리 IT 대형주, 그다음 완성차 이런 쪽으로도 서서히 지금 공매도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대형주 쪽으로는 접근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절제를 좀 해주시고요. 최근에 또 매도 차익 잔고도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좀 청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신용 잔고도 지금 5조 원이 지금 돌파되는 그러한 흐름의 모양새가 전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기술적으로도 지수는 하락 N자로 빠지는 추세니까 가급적이면 관망하시면서 반드시 시장보다 강한 업종, 강한 종목과 강한 수급이 형성되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에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일컬어지는 1,600포인트의 의미는 그다지 크게 두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시각 다시 상승 반전 1포인트 상승한 1,601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금 비중을 늘려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종목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 지난 19일 날 상보를 추천해 주셨었죠. 현재까지 흐름이 어떤지 짚어주시고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상보를 지난주 수요일 날 추천을 드리고 상당히 좀 강세를 띄었고 또 수익 구조로 또 바뀌면서 상당히 좀 모양새가 좋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목요일이죠. 수요일날 추천을 드리고 목요일 날 장은 그다지 빠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종목별로 상당히 투매가 유발되는 그러한 모양새가 전개되는 장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래서 연휴를 앞두고 지난 목요일 날 종목별로 상당히 많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상보라는 종목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고 양호한 모양새가 지난 목요일 날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지금 4포인트 정도 빠져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손절가 11,000원만 반드시 지켜주시고 11,000원 이탈 시는
비중 전부 매도를 해주시고 일단은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 일단 관심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증시가 그다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양새가 전개되면서 종목들 흐름도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지수가 빠지면서도 수급적으로도 강하면서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양호하고 튼튼한 그러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포인트를 노리셔가지고 조금 단기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 점 명심해 주시면서 오늘 종목은 일단 제가 신규 종목으로 SK 브로드밴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 033630인데요. SK 브로드밴드 최근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다. 라는 점이 큰 강점이 되겠고요. 지금 어느 정도 바닥 탈피해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호전되면서 지속적으로 올해 실적이 향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SK 브로드밴드를 6,000원에서 6,100원 사이, 지금도 매수 가격이죠. 6,000원에서 6,100원 사이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절가는 반드시 5,700원을 지켜주시고 어느 정도 비중을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비중 10% 이내에서 찾아져서 하시는 게 맞겠고요. 목표가는 별도로 정해드리지 않는다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반드시 5% 이상 수익이 나면은 자동 차익실현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그렇게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쪽은 물론 SK 브로드밴드도 있겠습니다만은 코스닥 쪽에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 스페코 이런 종목이 전쟁 관련주로 상당히 지난주 후반부터 강세를 찌는데요. 참고로 이런 종목도 저희 방에서는 매매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흔드는 종목이니까 리스크 관리상 여러분들은 스페코가 움직이는 데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접근을 하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짧게 보고 매매하는 것이 좋겠고 일단 관심만 가지십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9일에 말씀해 주셨던 상보는 비중을 계속해서 들고 가라라는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손절가인 11,000원선 지지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SK 브로드밴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6,000원에서 6,100원 선에서 매수 그리고 손절가인 5,700원 선을 꼭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서일규 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상승 반전한 상태입니다. 1,603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비교적 강한 모습이죠.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 반등하면서 2,641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약과 출발한 일본 증시가 0.3% 하락한 9,755포인트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유로화 약세의 수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지난 주말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만선을 이탈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보합으로 출발한 중국 증시가 2%대로 상승분을 늘린 상태고요. 반면에 홍콩 증시는 혼조세입니다. 항생지수가 약보합권, 홍콩 H지수는 0.9% 정도 상승하면서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증시는 비교적 강한 흐름입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4거래일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요. 일본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하락 마감했었습니다.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일본 같은 경우 장이 열리면서 2% 넘는 하락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지난주 금요일 마감했던 미국 증시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 또한 나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 속에서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는 0.28% 하락한 9,756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후장 들어서 이러한 낙폭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수출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일본의 자동차 업종의 수출은 3년 만에 2천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요타, 그리고 닛산, 혼다를 비롯한 일본의 7대 자동차 메이커의 전망치가 지금 내년 3월 말까지 자동차 수출이 2021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일본 자동차 업종들 강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에서는 경기 판단을 상향 수정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일본에 대한 경기 판단을 회복에 대해서 상향 수정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 계속적인 강세에 따른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관망세 속에서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줄이고 상승 반전에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미국의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심이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략 후강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강보합 출발한 중국 증시가 2%대로 상승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 시행이 미뤄질 것이라는 그 전망이 비교적 강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65% 상승한 265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이틀 연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의 하락 상승폭을 나타낸 이후에 오늘 또한 2.6%의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계속적인 약세장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드는 모습 속에서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의 출구 전략 시행이 연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현지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고강도 조정 정책이 나오면서 출구 전략의 시행이 미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조정 정책이 통화 긴축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조정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가 크게 억제되는 것으로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가열을 예방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효과가 6개월 이후에나 뚜렷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긴축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출구 전략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이러한 부동산들이 약세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부담감이 나왔었는데 이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65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증시 흐름까지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닉네임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이 얼마나 되시나요? 88,000원이요. 8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 정도요? 예. 네, 현대제철도 오늘 2.8%, 3% 가까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근데 사자마자 그때부터 빠진 것 같은데. 예. 철강주 중에서도 그래도 거의 대표주라고 해서 샀는데,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근데 그게, 계속 외국인하고 막 기관하고 파였다 하더라고, 그걸요. 예. 근데 이제 목표치를 설정을 한다면, 대충 얼마 정도 갔을 때 좀 팔면 되나. 그리고, 예. 만일에, 본전이, 도저히 안 올 것 같으면, 얼마 정도 내려가면 또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가격하고, 얼마까지 기다려서 올 수 있는 가격하고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시청자님.
혹시 주식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하시나요? 아주 장기는 안 되고 한 중기 정도 한 2, 3개월 예.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현대제철 매수하신 가격인 88,000원 선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저희가 함께 정해보겠습니다.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최영 연구원님, 현대제철 하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대표적인 철강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당진 쪽에서 지금 1고로가 완성이 되고 2고로 지금 11월부터 또 가동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계속해서 3고로를 지을 예정이고요. 오늘 다행히도 강한 반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지수는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지금 241선이 지금 8만 원대 초반인데 이 가격을 지금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과 수급이 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 일단 지지선을 만들어내고 반등에 성공함으로써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다시 살아났고요. 지금까지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지금 8만 원대 초반까지 꺾였지만 다시금 반등이 지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철강 업체가 1분기가 아니라 2분기가 성수기입니다.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2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가격의 저가 매수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고요. 목표가는 제가 1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좀 어려우시더라도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항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신다면 12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도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휴대폰 뒷자리 4085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삼성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9천 원이시고 한 4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연일 하락세입니다. 예. 네, 일단 삼성생명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공모가가 11만 원이었는데 예. 지금 공모로 받으신 건지 공모로 받은 분들도 있고 지금 시작을 하면서 다시 그 12만 원 초반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삼성생명 일단 가장 안 좋은 것은 주가가 내리는 이유는 역시 간단합니다. 수급이 지금 좋지 않아서 내리는 것인데 지금 외국인 매도가 하루도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약 10만 5천 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기관들이 좀 물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모가가 11만 원까지 올라오게 됐고 그에 비해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좀 공모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다는 그런 의견에 상장된 이후에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가 조정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생명 역시 같이 글로벌 위기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적과 수급을 길게 봤을 때 역시 또 삼성생명이라는 것이 삼성그룹의 그 지배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업종이고 특히 하반기에 금리가 약 25bp에서 50bp 즉 0.5%가량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제가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기에서 내리는 것은 삼성생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11만 원 아래에서 사셨으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비싸게 사진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꾸준히 보유를 하시면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생명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10만 원 선 이탈했을 때 손절로 대응해봐라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휴대전화 뒷자리 9821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한일 단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4,16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요.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오늘 급락했다가 다시 2%대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최저가 대비해서는 10% 다시 급등을 한 상태인데 한일 단조의 앞으로의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 뭐 자동차 부품 쪽을 만드는 회사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뿐만이 아니라 풍력 관련 부품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역시 가장 큰 이슈는 대규모 유상증자인데 그 대규모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발행 주식의 거의 절반 가까운 물량이 지금 유증으로 지금 특히 기존 주주 배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주당 순이익 자체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기존 주주들이 좋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히 그
발행 가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2,565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 현재가의 거의 30% 이상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의 희석 효과 자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4,160원이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고점 가까운 가격에서 사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투자자님께서 결정하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싼 가격에 유증을 받아서 들고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가격이라도 손절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주식을 갖고 가시면 1주당 한 0.45주 정도가 지금 배정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 회사가 과연 유증을 왜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돈을 못 버는데 돈이 필요해서 급하게 유증을 한 건지 아니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증을 한 건지 그래서 당연히 후자가 되면 당장은 좀 수급이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도 싸게 주식을 또 많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이 되고요. 한일단조 평가를 하자면 작년 영업이익이 59억 정도로 그렇게 썩 좋은 정도는 아니었지만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을 좀 생각해 본다면 꾸준한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유증을 한번 받아보셔서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증에 꼭 참여를 하시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좀 받으셔가지고 길게 갖고 가시면 평균 단가 자체가 또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상증자 소식이 있는 기업들 어떤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인지 먼저 그 목적을 알아본 이후에 대응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일 단조까지 문자 상담을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오늘도 역시 비타민 퀴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상식이 쌓이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입니다. 비상장 기업 또는 상장 폐지된 기업이 합병이나 주식 교환 등을 통해서 상장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의 상호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우회상장, 2번 우측상장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이 단어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격이 상향 조정돼 합쳐지기도 하지만 공개 매각돼서 주식이 사라지게 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261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PSK를 9,53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낙폭이 상당한 종목입니다. PSK 반도체 부품주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개인적으로 PSK 굉장히 관심이 많은 업종인데요. 제가 2007년부터 많이 살펴왔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차트를 좀 길게 보겠습니다. 제가 주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SK 주봉인가요? 보시면 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일중 등에 등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업종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반도체 장비 업종의 특징이 결국 그 장비를 공급을 하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하이닉스 같은 그런 대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장비를 수주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수주를 받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 또 그때 불황이 닥쳐서 수주를 못 받고 공장을 못 돌리면서 영업이 적자가 되는 그런 사이클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08년에 거의 저점을 찍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실적 자체가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반도체 경기가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받았다고 해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2만 원까지도 상승했던 종목이고 실제로 앞으로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나 뭐 적자를 보고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꿋꿋하게 들고 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최근 조정받은 거에 비해서 약간 매입 단가가 높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꾸준히 실적이 지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6,000원 정도로 꽤 낮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가격까지 갈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로 좀 길게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아직도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PSK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괜찮겠다 하셨습니다. 2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도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길게 투자해 보시면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자, 이번 종목은 한국전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234님께서 34,500원에 5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한국전력은 어떤가요? 한국전력 전형적인 경기방어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지수가 내릴 때는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요즘 들어서 별로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두바이 관련해서 대규모 수주를 받을 때 급등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인지, 즉 전기를 공급을 해서 전기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사기업이면서도 공기업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값을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게 그런 규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 가격을 올려야지만 한국전력의 이익 구조가 나아지고 그래야지만 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얼마 전에 요르단 관련해가지고 또 수주에 실패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계속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일단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세는 보이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꾸준히 배당을 해주는 회사이고 앞으로 전기 가격 인상이 여러 가지 변수가 될 텐데 원전 관련 테마도 다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길게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움직임이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좀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전저점이 35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전기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다고 해도 어느 정도 현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다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닉네임, 사연들 함께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1599-7770번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코너, 투자 노하우 강의 시간이죠.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